김진별세 66세 사망 원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애도 행렬.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30여 년간 날카로운 펜 하나로 우리 사회의 진실을 파헤치고 때로는 고든 소신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향년 66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강직해 보였던 지식인을 그 차가운 바다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인이 남기고 간 마지막 발자취와 치열했던 논객의 삼이면에 숨겨져 있던 무거운 고뇌, 그리고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뭉클한 진심까지 모두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지난 2026년 4월 9일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37분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인천대교 주탑 인근 송도 방향 갓길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빈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다로 떨어진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인천해양경찰서로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각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거센 물살을 헤치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불과 17분 만 22시 54분 해상에서 고인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사투를 벌였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투신 동기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항상 작은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한 증상이어서 세월이 흐르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사라지는 질병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어쨌든 고인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픔과 아쉬움이 큽니다. 고인이 마지막을 맞이한 인천대교는 사실 씁쓸한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입니다. 2009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86명이 이곳에서 투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수면에서 최고 74m나 되는 아찔한 높이임에도 갓길 접근이 쉽고 가드레일이 비교적 낮아모방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은 주정차를 막기 위해 1,500개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갓길에 세워두기도 했지만 긴급 상황 시 주정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근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로 이 5m 높이의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가 지연되고 있던 찰나 또다시 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195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김진 전 위원은 1980년대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으로 30여 년을 헌신했습니다. 언론사를 떠난 후에도 그의 펜과 마이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28만 명의 구독자를 이끌며 유튜브 채널 김진TV를 운영했고 보수 진영의 논리사령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불과 사망 하루 전인 4월 8일까지만 해도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우세할 것이라는 판세를 분석할 만큼 나라의 앞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지식인이었습니다. 고인은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우편향되어 가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해 왔습니다. 지방선거 및 향후 각종 선거에서 자유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추진하며 중도 진영까지 포용하여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맹공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짊어져야 했던 보수 논객이라는 왕관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타협 없는 직원은 때로 거대한 논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그를 향한 매서운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를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100분 토론 막말 논란입니다. 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60대 이상 노인들이 구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뼈아픈 세대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나아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더해져
야권은 물론 그가 지지하던 보수 진영 내에서도 심각한 말실수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외쳐왔던 그였지만 쏟아지는 대중의 분노와 날선 비판, 그리고 정치권의 냉대 속에서 느꼈을 그 극심한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감은 66세의 노장 농객이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늘 나를 세우고 거친 정치판 한가운데서 홀로 고립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그에게도,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던 고인에게도 멍든 가슴을 기대고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다름 아닌 음악, 바로 가수 김호중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인은 생전 자신의 방송에서 특정 정치 현안 못지않게 가수 김호중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존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호중을 가리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뮤직닥터라고 칭송했습니다. 자신 역시 정치판의 진흙탕 속에서 깊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그리고 우울증과 질병으로 세상과 단절되었던 수많은 서민들이 김호중의 노래 한 소절에 위안을 얻고 밖으로 걸어나왔다는 사연들을 접하며 깊은 동질감과 먹먹한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고인도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크게 위안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진심은 그저 방송용 멘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가수가 사법적 시련을 겪고 구속됐을 때 고인은 직접 1심 판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장문의 탄원서를 썼습니다. 판사님, 김호중을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탄원서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받되 감옥에서 발목 수술을 하고 뼈저린 반성을 거친 뒤 언젠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다시 만나는 시상제의 콘서트를 여러 상처받은 국민들을 다시금 노래로 위로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습니다. 사고로 두 눈을 잃고도 세계를 감동시킨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김호중이 이 시련을 딛고 더 깊어진 목소리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남들의 상처는 그토록 애틋하게 어루만지며 시상제외를 염원했던 분이 정작 정치적 십자포화와 날선 세상의 비난 앞에 홀로 내던져졌을 때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낼 마음의 동아줄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의 보수 언론계와 정치권은 말을 잃었고, 평생을 함께해온 28만 명의 구독자들과 지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어린 애도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쏟아낸 쓴소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그는 바람부는 이승의 모든 무거운 짐과 뼈아팠던 논란들마저 모두 내려놓고 그가 사랑했던 영혼의 노래가 흐르는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세상과 작별하는 방식은 비극적이었을지라도 평생을 바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고인의 진심만큼은 남겨진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들로는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박지원, 신롤 명지대 교수, 최병모 유창선 정치평론가, 정규재 보수 논객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시는 길 외롭지 않으시도록 영상 아래 댓글창에 따뜻한 국화꽃 한 송이와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을 남겨주시길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